오늘은 2023년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332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53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래야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인민공화국의 중공간첩 김관진, 신원식, 손식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24년 서울의 봄은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의 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공간첩 김관진, 신원식, 손식의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받게 하셔서 정부 전복 구테타군 호남인민공화국을 진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당대표 사퇴 전에 김기현이 이준석과 회동한 12월 13일의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뒤에는 중공간첩 유승민, 김무성이 있습니다. 김무성 곁에는 중공간첩 박지원, 전광훈이 있습니다. 중공간첩 전광훈의 여야 정계 개편에 대한 최근의 발언은 김기현, 이준석이 탈당, 분당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광훈이가 정계 개편을 얘기하고 다닙니다. 국힘당 의원 중 작년 12월 2일 한중의원연맹에 가담한 35명은 하시라도 하태경이가 주동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분당 탈당을 감행할 자들입니다. 전광훈이 공개 주장하는 정계 개편은 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 서울의 봄은 40 총선 전 윤석열 탄핵, 그 이후 봄철에 이재명 대통령 등극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은 박지원의 박근혜 탄핵 의결,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을 했죠. 여당에서 40석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초과하여 64명을 보탰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에 추대되고 있습니다. 원희룡하고 둘이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좌파들은 원희룡을 밀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돼야지 이제 사전투표 제도도 국힘당 차원에서 치고 나가면서 정계 개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3 제주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제주지사 시절이죠. 수상한 원희룡 장관은 이준석을 안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저 수상한 발언으로 비대위원장에서 빗겨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가 12월 13일 국민의힘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로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회동했던 장면입니다. 사퇴 전 이준석과 회동, 배우 김무성과 탄핵 시나리오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은 박지원을 도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봤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기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김무성이가 표를 64표를 몰아줌으로써 이제 200석 이상을 획득을 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의결을 했는데 그 주인공 김무성을 전광훈이가 초청해갖고 공개 대담을 합니다. 저 대담의 목적은 12월 9일 국회 탄핵 의결 배신 주범은 내가 아니다, 김진태다 라고 덮어 씌우는 것을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전광훈 중공간첩, 김무성 중공간첩의 만남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13일 저 첫 번째 그래픽처럼 석천동 지하 땅굴이 드러납니다. 저게 기계로 판 자국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저걸 보고 놀래갖고 이제 땅굴을 덮어라 하는 지령을 내립니다. 그때 김양건 대남통일전선 부장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8월 17일 날 저 중공간첩 박지원이를 불러올립니다. 지금 중공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북계 간첩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땅굴을 좀 덮어라. 이 지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8월 17일. 그거 플러스 5월 달에 청주에서
439 북계군 이 5.18 당시에 광주 교도소를 털다가 전사한 그 북계군 시체가 이제 청주에 묻혀 있었던 것을 발굴했기 때문에 그것도 10월 달에 황병서를 내려보낼 테니까 황병서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간다. 그때 좀 실어서 보내게 해라. 이게 김관진에 대한 명령이죠. 김관진 안보실장으로 가고 난 후니까. 그리고 8월 18일 날 이제 김대중 5주기가 되었을 때 오른쪽에 보면 세 번째 그래픽에 김정은의 저 화환은 빨간 양탄자 위에, 그리고 왼쪽에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화환은 시멘 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게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 일이고 저기 관할을 한민구 국방장관이 하니까 이자들이 이 간첩들이 저 짓을 했습니다. 8월 18일 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월 21일 날 21자가 한번 저기에 제가 저 땅굴 8월 13일 날 발굴된 땅굴에 들어갑니다. 저기 완벽하게 이 둥글게 된 것은 다 깎았습니다. 박원순이와 삼성물산이 저기를 관리했는데 저걸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날 8월 22일 날 하단 중앙에 보면 저 김무성이가 천안에서 연찬회를 하다가 말고 저 정보위원들하고 국방위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거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 포즈를 취합니다. 저게 바로 위에 있는 박지원이가 저 김양건 대남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와서 김무성 동지 좀 같이 좀 들어가서 저거 한성주 장군이 저 짓 하는데 이제 땅굴 아니다. 빗물 쓸림으로 저렇게 됐다라고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 현장입니다. 8월 23일 날 우리는 남침 땅굴 확인 촉구 시민대회 그리고 김관진과 한민구를 즉시 구속해서 수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갖다 걸어놓고 집회를 했었던 현장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있었던 이 총선에서 김무성이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갖고 총선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133석을 가져가고 이제 집권 여당은 132석으로 제2당이 됐고 여기 있는 이 박지원 간첩은 이제 제3당 국민의 당의 대표가 돼갖고 비밀회동을 합니다. 저는 저기에서 40명 의원 탄핵 동원 이 회담이 진행됐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28일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국회가 234석을 확보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그 진초의 비밀회담이라고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에 한동훈과 원희룡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제주도 도지사 시절 4.3 제주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입니다. 저는 저자가 저쪽 문재인 이 편에 가담한 자라고 의심합니다. 국힘당에서 35명 정도가 탈당하면 80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남는데 이것으로 40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통령 비대위원장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저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투표제, 전산집계제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야당연합이 200석 이상을 갖게 되어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 사전투표제, 전산집계제 저거 법적으로 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못하잖아요.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없으면 부정선거로는 이제 200석을 야당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선거가 원천 차단되어 정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또는 그렇게 예상이 되면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희근의 군경 무장 반란 제2의 5.18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게 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윤 대통령은 이것부터 회개하고 무장 반란을 사전에 진압해야 합니다. 측근 고위 간첩 10명 정도의 목을 치면 구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실기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수만 명을 죽여서도 해결 못하는 유혈 사태, 내란, 또 탄핵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계 개편, 이게 중공 간첩 전광훈이가 떠들고 있는 정계 개편. 정부 여당 100석 이하로 만들고 야당 연합 200석 이상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한중호 의원연맹에 가담한 35명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날 저 야당 대표를 갖다 앉혀놓고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저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대리자, 그 당시 친강 외교부장의 대리자, 7월 27일 날 이제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무장 반란을 하기로 하고 저게 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35명도 24년 서울의 봄을 위해서 행동하게끔 준비되어 있다. 싱하이밍이가 지령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선관위를 동원한 투개표 조작, 정부 여당 100석 이하로 만들고 야당 연합 200석 이상을 만들겠다. 이게 24년 서울의 봄의 목표입니다. 10월 10일 날 국정원장 김규현 씨가 지금은 이제 해임됐죠. 투개표 조작 가능하다. 전산체계는 쉽게 들어가고 조작할 수 있고 이것이 만연했었고 이 뜻은 내년 40 총선에서도 투개표 조작이 일어난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석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저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진핑이 이끌고 가는 서울의 봄 이재명의 봄은 제2의 5.18 군경 무장 반란입니다. 반란군의 이 중간 지휘관들은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익은 이들이 다 설정이 돼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제일 힘센 자가 김관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했고 지금은 윤석열 측근에서 국방혁신 부위원장을 꿰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지령 24 서울의 봄을 준비하라 이미 다 하달됐을 것입니다. 중공간첩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익은에게 내리는 윤정부 전복 군사반란 독전 영화 이것이 바로 서울의 봄인 것입니다. 저게 80년 서울의 봄 김대중을 앉히려고 했었지만 이제 24년 서울의 봄은 이죄명이라고 하는 인간 말종을 앉히려는 시진핑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저 손식이라고 하는 왼쪽 상단의 그래픽에 나오는 저 중공 간첩 작년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대한민국 장갑차 앞에다가 중공 장갑차를 시연하고 또 군가 멸공의 횃불을 들어라 하는 이 멸공을 이제 필승으로 고쳐줌으로써 중공군에게 중공의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이제 고속 진급을 해서 지상작전사령관에 앉아 있습니다. 왜? 24 서울의 봄을 위해 준비하라는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18 당시에 이제 무장 반란이 일어났죠. 북해 특수군이 들어와서 저는 지만원 박사님의 이 평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5.18 무장 반란이 이제 김관진, 신원식, 손식 그리고 김호철, 윤익은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화 서울의 봄, 24 서울의 봄, 이재명을 대통령에 앉혀라. 시진핑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한 국가상실 위기 시국을 중공간첩 정광훈의 공작 차원의 분석과 이제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서 공작을 하고 있는 저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애국자 전 국정원 교수 이희천 교수의 정직한 분석을 비교하여 함께 인식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공간첩 전광훈의 분석입니다. 전광훈이가 한 것을 또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1번 사항, 2019년 10월 전광훈의 발언 하나님이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것은 시진핑 중공 동북공정에 대한 충성 맹세로 저는 판단합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진핑과 김정은이 5차례 1년 3개월 사이에 중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마지막은 시진핑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중북 정상회담 제5차 이것을 갖습니다. 거기에 포섭되어 외친 공개적 충성 맹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 23년 10월, 올해 10월 달이죠. 10월 3일 날 행사를 하고 나서 이봉규 TV에 나와서 하는 발언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헌금이 가장 많고 이름 없는 사람의 헌금이 들어온다. 일주일에 10억 원씩 내가 쏜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시진핑의 동북공정 공작금이 교회 헌금으로 세탁되고 있고 이를 여야 정계 개편 공작금으로 뿌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 23년 10월 같은 날입니다. 전광훈의 발언. 윤석열은 40총선에서 149석 이하가 되면 계엄령을 발령한다. 이 계엄령 얘기를 40총선 이후에 지고 나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일 1탄핵을 남발하며 사실상 내란을 진행 중인 현 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해야만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못하게 광화문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권영해가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40총선 패배 후의 계엄령 선포를 장담하는 것은 계엄령 대비 계획이 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바로 군경의 제2의 5.18 무장 반란 계획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 23년 10월 같은 날 전광훈의 발언. 여야 모두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야당도 신뢰할 만하고 야당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 나라가 망하면 국힘당 때문이다. 야당의 정계 개편을 두둔하고 국힘당의 분열 패배를 예상하며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중의원연맹 100명 의원들의 탈당 분열 계획을 알고 있고 이 계획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광훈의 발언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전광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 중공 간첩 전광훈이가 2019년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산주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확인합니다. 마치 손식 소장이 작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으로서 이제 국군 장갑차가 들어갈 자리에 중공 장갑차를 집어넣어서 중공에게 이 충성 맹세를 하고 작년에 삼성 장군, 올해 사성 장군으로 진급했던 것과 같이 전광훈이는 이제 시진핑이가 부리는 중공 간첩이 된 것입니다. 느낌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일 헌금이 한국에서 1등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능가해. 명성교회를 능가해. 사랑의교회를 능가해요. 최고의 1등이야. 그런데 그것이 교인들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하니까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외부로부터 헌금이 들어오는 거야. 그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라 살려달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애국운동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한 주에 10억을 써요. 한 주에 10억을. 엄청나요. 이게 전부 우리 교회 헌금으로 다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집회 한번 하는 데만 해도 그 몇 억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피커 설치에, 전광판 설치에 뭐. 그리고 경비에. 또 가문 우파 그 시민단체 있죠. 네. 그거요. 내가 지원 안 하면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2019년 10월 달에 저 충성 맹세를 한 이후 올해 2023년도 10월 광화문 집회를 하고 나서 이봉규 TV에 대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일주일에 10억씩을 쓰고 있다. 그리고 명성교회보다 순복음중앙교회보다 사랑의 교회보다 많은 헌금이 들어온다. 이름 모를 곳으로부터도 들어온다. 저는 이것을 중공의 동북공정 자금이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또 좌파 정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봐 경찰들이 이런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이런 말 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왜? 윤석열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에서 149석 한석을 졌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49석 지면 그러면 민노총에서 데모가 일어나겠죠. 탄핵으로. 난리 나겠죠. 바로 계엄령 선포합니다. 윤석열은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바로 계엄령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연설하는 걸 보면 몰라요? 예, 맞아요. 반국가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벌써 이게 간첩 집단으로 보는 거야. 벌써. 그렇죠. 2016년 11월부터 10월 24일 날 JTBC가 가짜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 이제 광화문에 탄기국이 들어서 갖고 권영해가
공동 대표로서 이제 계엄령 선포를 못하게 했던 광화문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외치다가 권영회 장군이 불러서 니는 그럼 니 혼자 떨어져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국방부 앞에 가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3회에 걸쳐서 2017년 1월, 2월 3회에 걸쳐서 집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 중에 중심에 전광훈, 중공간첩 전광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이제 내년 40 총선에서 149석 이하로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엄령 선포해서 나라를 바로잡으라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중공간첩 이 전광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같이 도와주고 있는 이봉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20년간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 내가 볼 때는 야당이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야당발. 네, 원래 호남을 기초로 한 그 하나갑, 한강호, 그 DJ계. 김경재, 예. 쭉, 예. 그 사람들은 우파거든요. 예. 나중에 DJ한테 속은 걸 알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는 이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김옥두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왔죠. 다 넘어왔잖아요. 하나갑도. 그게 원래 정통적인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도 우파예요 원래가. 예. 그런데 이게 김대중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까지 갔다고요. 네. 근데 이걸 눈치를 알아차린 거야 이 네. 지도자들이. 아, 예. 그래서 이제 정계 개편이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문 운동하는 것은 꼭 이 국민의힘 정당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당도 잘 돼야 되니까 야당을 우파당으로 바꿔놔야 돼요. 예. 예, 저희들은 이렇게 포괄적인 생각을 하고 예. 강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당이 지금처럼 이재명처럼 전광훈도 김정은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 그리고 시진핑의 대한 통일 전선 전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2023년 12월 이 대담을 했을 때가 10월 달이니까 10월 당시에 이제 정계 개편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도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이 이후에 여당도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작년 12월 2일 날 시진핑이가 만든 한중의원 동맹 연맹, 한중의원 연맹 100명, 야당의 65명, 그리고 국힘당, 여당의 35명이 참가한 이들의 목적이 바로 이 정계 개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중공간첩 전광훈이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손해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야당도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야 되고 지금도 국회의장하는 김진표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예. 이 사람은 정상적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심지어 이낙연, 정세균까지도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당 대표 되려고 하니까 막 극좌의 발언을 하지만 그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계 개편 돼버리면요 정상으로 다 돌아온다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전광훈이는 정계 개편이 되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저는 정계 개편의 목적이 윤석열 당을 100석 이하로 만들어서 탄핵과 개헌으로 가고 이재명을 대통령에 탄생시킨다. 이 목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공작금을 받아서 중공의 동북 공정 공작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전광훈이 그 전광훈의 돈을 받고 있는 이봉규가 국민을 호리는 이 대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반드시 정계 개편. 야당도 국민의힘 정당도. 국민의힘 정당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나한테 메시지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 저 강서구 선거 부청장 선거 양보하시고 저 김태우로 단일화 해주시죠. 이 나한테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겠죠. 이거는 의미 없어. 이번 선거는
이거 한석이 야당으로 넘어가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 네. 문제는 내년 총선이야, 총선. 네. 저는 중공간첩 전광훈이가 현재 시진핑으로부터 동북공정자금 이것을 받아서 일주일에 10억 원씩 쓰면서 야당 분열, 여당 분열 이 공작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 저와 협조하는 자는 저는 김무성이고 그 배후에 박지원이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분석의 두 번째로 애국자 전 국정원 교수 이희천 교수의 정직한 분석을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첫 번째, 통진당 이석기 부활이 현실화되다. 조선일보 12월 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진보당 중심으로 야권 제2, 3, 4 중대 연대 및 통합이 이루어진다. 사실상 배후에는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이 정계 개편을 통해 야당 연합 200석 이상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석기가 바로 이재명과 저기에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그 배후에 김정은과 시진핑이 있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힘당의 대응 능력, 전략은 안 보인다. 그러므로 12월 6일자 조선일보 관련 기사와 이희천 교수의 정직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전광훈의 정계 개편을 통해 착한 야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24 서울의 봄을 향한 시진핑 한중 의원연맹 주도의 정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거짓 선동이다. 나아본 사항, 시진핑이 국힘당 35명의 의원들에게 탈당하라는 명령에 대비한 자유통일당의 흡수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자유통일당으로 와라. 그래서 저 35명의 자유통일당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전광훈의 광화문 세력은 시진핑의 지령을 따르는 약 100만 명의 중국 동포 유학생들이 주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제 의로운 자들이 또 그들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희천 교수의 정직한 발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BJ 톨이라고 하는 TV에서 이희천 교수, 오른쪽 밑에 보이는 저분이 17년 동안 국정원에서 교수직을 했던 이희천 교수와의 대담 장면입니다. 이제 12월 내년 1월 40 총선 이전에 벌어질 정계 개편이 이석기가 주도하고 있다. 이석기와 한 몸인 저 이재명이가 남로당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 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중심으로 돼 갖고 또 당을 외연을 확장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직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통진당 부활 현실화. 아, 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 내년 총선에서 통진당의 후신 네. 진보당을 음, 통해 정의당, 네. 녹색당,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퇴진을 탄핵을 시키자고 했던 네. 뭐 민노총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야권 세력들이 총연합을 해서 지금 통진당 부활을 노린다. 뭐 이런 내용 기사거든요. 그게 충분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지금 실현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형태를 예. 감안해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됐냐 하니까 예, 예. 통진당이 해산되고 음. 그동안에 이제 이석기가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네, 예. 있었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네, 예. 아마 이제 부활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신이 통합진보당이 아니고 그냥 통합자를 빼고 진보당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왜 그 전북 지역에서 한 명 이제 무슨 의원이 이번에 네.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도권 정당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각기 정의당부터 이제 준 자익정당들을 다 연합을 하고 네. 이게 과거에 보면은 민노당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을 형성하는 거. 예. 진보신당 일부 국참당 해가지고 이게 파일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예. 연대하는 쪽으로 야권 해서. 연대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또 이정희 그렇죠. 그때랑 똑같은 그때 상황이에요. 통합진보당, 민노당을 예. 통합진보당으로 확장한 후에 예. 민주당과 야권 연대해서 연합해서 예. 결국은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 보통 이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래 되면 네, 조선일보 기사가 통진당 부활 현실화를 쓰고 있고 이것을 국정원에서 1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던 이희천 교수가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년 12월 2일 시진핑이가 한중의원연맹을 100명 의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날을 위함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진보당이 중심이 돼가 야권 연대를 이제 그 어떤 통합을 하고 네. 그것도 중심이 경기동부연합인 거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보면 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네. 개딸당 배후에도 경기동부연합을 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배후에도 경기동부연합이 있고 네. 여기도 경기동부연합의 주류가 여기에 있고 주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경기동부연합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통합해가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는 바야흐로 이석기의 1인 천하가 될 수 있겠다. 와,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 외곽에는 뭐가 있어요? 네. 민노총이잖아요. 민노총이. 민노총도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이. 이석기 그룹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석기는 깜빵에서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뭐.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경제를 완전히 틀어 잡고 가는 거죠. 지주분들이 조용하지만은. 그렇죠. 물 밑에서 지금 계속 그런 그렇죠. 사람들. 그런 셈이지. 야, 씨.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네. 이석기 손안에 놀아난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석기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사회 모든 부분을 장악했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아마 초안전이라고 네. 모든 가용한 모든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지금 대한민국 아마 총선에 네. 아마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 정당들은 뭐 분열적 태도, 그 다음에 또 지금 사상전을 포기하고 그냥 민생 경제전으로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국민들을 깨우지 않고 뭐 어떻게 야매로 선거를 해보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이거는 지금 이 어떤 정세에 비춰볼 때는 이 가당치도 않은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애국자 이희천 교수는 이제 동부연합 이석기가 이재명을 움직이고 있고 또 진보당과 정의당 총선연합정당 제안하는 쪽을 움직이고 있고 저 양반은 100명 한중의원연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한중의원연맹이 이 프로젝트에 가담해갖고 이제 쪼개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외연을 확대하는 이 정계 개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35명의 한중의원연맹 가담자, 하태경이를 포함한 이자들이 또 분열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와해되고 윤석열 탄핵이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전광훈이는 그 반대로 이제 여당도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 연합 공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야당도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광훈이는 중공 간첩으로서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이 충성맹세를 시진핑에게 함으로써 시진핑의 동북공정 자금을 교회 헌금으로 받아서 지금 물서듯 쓰고 있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규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 철야기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2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산상 기도를 창설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더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일생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언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고위직 간첩 척결 계엄령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합수부장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는 79년 10월 26일 김재규와 정승화가 공동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구테타 현장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79년 12월 12일 직속상관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는 결단을 내려 지휘부 김재규, 정승화, 장태환, 김진기 등을 체포하고 80년 5.18을 북계군 김대중의 국가전복작전을 진압합니다. 저게 80년 5.18이 바로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에게는 하나회라는 목숨 건 동지들과 지혜, 용기, 결단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제2의 5.18 서울의 봄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주변에는 고위직 간첩들로 미리 병풍을 둘러놓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병풍 간첩망을 알고 대처하면 이보다 쉬운 전략은 없습니다. 답은 계엄령입니다. 발령과 동시에 병풍 간첩망을 일망타진합니다. 남노당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합니다.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언론노조의 리더십을 전원 체포합니다. 40총선을 계엄령 하에서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없애고 시행합니다. 이 전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군에서 김관진, 신원식, 손식 세력을 솎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솎아내지 않으면 손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는 80년 서울의 봄과 5.18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왜? 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공동정범 김재규, 정승화를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저거 안 했으면 시해범들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24 서울의 봄, 저게 무혈혁명과 유혈혁명 두 개가 가고 있는 것을 저는 계속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핵,
한중의원연맹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작년 12월 2일 시진핑의 지령을 따르는 야당 65명, 여당 35명 의원들이 저렇게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저기 얼굴이 제일 큰 싱하이밍, 저 당시 친강 이 외교부장, 여기에 대리인이죠. 지금은. 그리고 저 하태경이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계 개편, 여당 분열, 야당 분열을 획책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4 서울의 봄에 대처하여 고위직 간첩 병풍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원석, 황병주, 한성리, 김호철, 윤희근, 남구준, 손재한, 김관진, 신원식, 손식,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이제는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수사를 시키면 됩니다. 직무 정지해라, 수사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0.73% 24만 표 차이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신이 획득한 표 15%를 빼내갖고 이제 이재명에게 줬으면 되지를 못했습니다. 2,000여 표 차이로 망했을 텐데 그걸 5%로만 했기 때문에 24만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간첩을 척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셔갖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해옵소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3구 대선에서 완벽하게 남노당이 준비한 또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이 부정2 개표 시스템을 뚫고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만 모든 기저의 이 시스템들이 문재인이가 구축해놓은, 시진핑이가 구축해놓은 간첩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내년 40 총선에서는 이미 한중의원연맹에 가담한 100명의 중공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의원들이 이제는 정계 개편을 주도하면서 윤석열 정부 여당을 아버지 하나님께 100석 이하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남노당이 200석을 훔쳐가는 이 작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24년 서울의 봄으로 가겠다고 하는 저 김성수 감독의 만든 저 영화를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보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서울의 봄을 막아내는 우리 전두환 장군과 같은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 바보 얼간이 같은 말을 취소하고 이제 5.18에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조태용, 홍장원, 김대기, 한동훈, 신원식, 이상민, 원희룡, 박민식 등의 이 국무위원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의 거꾸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9명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되어가는 이것을 알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40 총선을 공정하게 치루어야 할 책임있는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죠. 이종호 이 통신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중앙부정선관위 전산체계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음에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움직이는 국무위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용 교수는 윤석열에게 속았다, 대통령에게 속았다라고 방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획책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해놓고 저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규현 국정원장을 잘라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덕수, 한동훈의 19명 내각은 40 부정 총선을 방조 비호하는 내각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통신이 있어서 제가 저분을 이제 책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LG U+ 컴퓨터와 화웨이 통신망을 사용하는 중부선관위 전산체계, 중앙부정선관위 전산체계에 대한 윤석열 정부 입장 대책을 내놓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김기현 원장처럼 윤석열에 충성하면 10월 10일 부정선거를 밝히면 저렇게 잘린다. 10월 26일 날 해임시켰죠. 수그리고 조용히 살아가자. 이 반역의 정부를 윤석열이가 만들었습니다. 한덕수가 만들었습니다. 김기현, 이준석의 나안이 국힘당 분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의 회개와 대비를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달 넘도록 부정선거 이 메커니즘에 침묵하는 윤석열, 한덕수 내각을 우리가 봅니다. 중앙부정선관위와 남로당이 부정선거 이길 힘은 계엄령뿐입니다. 구멍 뚫린 선관위 보안망, 총선 투개표 조작 가능하다. 채널A가 저걸 받아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2월 17일 윤용 교수의 부추연 TV는 대통령에게 속았다, 윤석열에게 속았다, 부정선거 저지르는 자 못 살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떵떵거리고 살게끔 만들어 놓았다, 속았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작년 6월 10일, 5월 10일 날 취임하고 한 달 돼서 간첩 박지원이가 협박을 했습니다. 간첩 병풍 인사, 자세히 얘기 못하지만 윤 대통령 X파일도 갖고 있다. 이 X파일로 홍석현과 홍정도, 손석희, JTBC를 이용해갖고 방송하는 겁니다. 60년치 X파일이 있다. 이걸로 김무성이를 움직이고 또 김대기 비서실장을 움직이고 있는 자가 이자입니다. 제2의 5.18이 24 서울의 봄, 이재명의 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2의 5.18 하면은 유혈혁명을 의미하고 정계 개편하면은 무혈혁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같은 쌍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답인 것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알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알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한덕수 내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내각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내각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 이제 박지원이가 갖고 있는 국정원의 60년 X파일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S파일도 갖고 있다. 이것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움직이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움직여서 저 문재인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마디 말이 없는 그러한 나라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헤쳐나갈 힘은 오직 계엄령에 있습니다. 계엄령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과 경과 검찰을 고위직 간첩들이 둘러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를 받아라 이 명령을 하면서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한덕수 내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알아차리고 3명 이상이 삼겹줄이 되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며 계엄령을 선포케 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성수가 제작한 서울의 봄이 400명 장군단의 구성, 즉 중공간첩 김관진, 신원식, 손식의 일당 호남의 장군인가 아니면 애국 장군인가를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과 육군본부 인참부 장교과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비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하, 요게 김무성 라인으로 들어왔다, 박지원 라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중공간첩 손식을 특전사령관, 지작사령관의 보위만 세력을 잡아내는 이런 윤 대통령의 결심 하나만 있으면 여반장입니다. 김명수, 폴라케메라, 박안수는 이제 김명수 합참의장, 폴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이 대장군들이 중공간첩으로 의심되는 손식 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진급 과정을 수사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하여 실행하는 대장군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땅굴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교훈 삼아 대한민국 땅굴 전쟁을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4년 서울의 봄을 이제 유혈혁명, 군사쿠데타, 무장 반란으로 할 때 그 주동자가 될 세력입니다. 김관진과 신원식이가 바로 중공간첩 손식을 대장으로 진급시켜서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앉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첩 세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 이것을 아시고 호남의 척결을 결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관진, 신원식, 손식 직무정지 수사로부터 호남의 척결이 시작되면 되는 것입니다.
93년 3월 8일 이제 취임 후 11일 만에 하나회 잘라라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회 명단이 다 공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호남의 척결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김관진, 신원식, 손식 직무 정지하고 수사 받아라. 이 대통령의 영으로 고도명령이든지 이게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스토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3년 3월 8일 오전 7시 30분 갓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권영의 국방장관을 청와대에 불러 독대했다. 군인들도 그만둘 때 사표를 제출합니까? 물었고 권 장관은 명령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오늘 바꾸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편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이면 나라를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오물조물 하다가 탄핵당하고 나라는 이재명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자지구 땅굴망은 남한 땅굴망의 축소판입니다. 면적도 적지만 저게 800개 이상의 출입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땅굴 출입구는 8,000개 이상일 겁니다. 일본 보면 하마스 땅굴 파괴 작전 척척 130여 거 파괴. 저게 130분이겠습니까? 800개 이 출구를 다 파괴해야 되는데 2번 이스라엘군 길이 4km 하마스 최대 땅굴 공개. 길이가 4km 되는 거. 우리는 뭐 10km, 20km짜리 질비할 것입니다. 3번 단순한 터널이 아니야. 지하 도시야. 지하에다 도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땅굴안보 징비록에서 지하 도시, 지하 기지를 얘기하니까 코웃음 치는데 하마스 보세요. 4번에 보면 차도 지나다닐 수준. 이스라엘이 발견한 터널 보니 차 지나다니고 또 기차도 지나다니고 저 레일이 오른쪽 3번에 보면 저 레일이 보이잖아요. 갱차 레일. 이제 북한은 갱차 아니라 기차가 다니는 것도 다 구축해 놨습니다. 왜? 육군 대장들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 마음 놓고 기차로 트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지하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리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군 지하 땅굴 기지 잔면도를 보면은 이제 상상이 될 것입니다. 저게 하마스가 지하 기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신원식이부터 이제 수사를 받게 하는,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를 받게 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식 장군이 제대로 된 장군인 줄 알았더니만 지난 10월 28일 날 이제 명확하게 중공 간첩이라고 인식된 손식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특전사령관에서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배후에 김관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관진과 신원식과 손식이 24년 서울의 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갖다 앉히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의로운 자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군참모총장과 또 합참의장과 폴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이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는 저 손식을 진급시킨 세력들을 속가내는 역사가 펼쳐져야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40총선에서 부정선거로 200석 이상을 저들이 가져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니까 이 망하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의로운 자들이 뭉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소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21년 2월 1일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정권을 몰아내고 쿠데타로 친중 군사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21년 8월 15일에는 아프간의 가니 정권을 몰아내고 친중 탈레반 정권을 세웠습니다. 시진핑은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을 활용하여 한반도 적화 동북 공정의 꿈을 이루려 합니다. 친강 외교부장의 성급한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무장 반란 계획이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의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7월 22일의 경고에 의해 무산된 후 내년 40 총선 전후의 유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또 다른 적화 계획이 돌아온 왕이 외교부장의 지휘 아래 진행 중입니다. 친강은 실패해서 떨려났고 이제 왕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X파일의 위력 앞에 고위직 간첩들로 병풍을 들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미국의 대장군들이 알아차리고 한미동맹의 위기를 구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재작년 21년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춘중 군사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1년 8월 15일 아프간 쿠데타에 의해 친중 탈레반 정권이 수립됩니다. 탈레반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20년 만에 재집권을 했습니다. 이게 시진핑이가 다 조종한 겁니다. 이 자신감을 갖고 올해 7월 27일 날 친강 외교부장이 이제 들어가서 지휘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시키겠다. 중국 새 외교부장 잘못된 길 가면 재앙적 결과가 온다. 이제 카불처럼 그리고 미얀마처럼 니들이 뒤집어진다. 이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5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싱하이밍과 이재명 저 간첩을 갖다 앉혀놓고 7월 27일 날 무장 반란이 있다. 대비해라. 이 지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3번에 보면은 전광훈 중공 간첩이 평택 미군 기지가 위험하다. 총 집결. 그래서 태극기 들고 민노총, 한노총도 북해군 특수군 또 청년 노조원들이 집결하게끔 길을 열어줍니다. 4번에 보면은 키신저가 들어가서 말립니다. 전쟁하려고 하느냐. 이게 7월 20날 있었고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 5번에 보면은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수 있다. 니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평양을 치고 북경을 칠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6번에 시진핑이가 항복하고 친강 중공 외교부장을 임명 7개월 만에 자릅니다. 네가 7월 27일 날 벌리려고 하던 제2의 5.18은 무산됐다. 너는 나가달라.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왕이 돌아온 외교부장을 시켜서 2024년 서울의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봄입니다.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희건의 군경 무장 반란을 지휘 중입니다. 한미동맹의 위기입니다. 한미동맹의 지휘소, 공군기지, 지하의 북해군 땅굴 기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마스 이제 땅굴을 보면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탱고방카 1번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들어가서 지휘하는 판교 인근에 있는 저기에도 다 땅굴망이 들어와 있고 땅굴 기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번 B1방카 저 수도방위사령부 저 밑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2방카 평시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저렇게 지하기지가 만들어져서 탱크와 장갑차를 집어넣은 겁니다. 계룡대, 그리고 5번 오산 서쪽, 6번 오산기지 동쪽, 그 다음에 군산기지 북쪽, 다 지하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케메라 육군 대장이 땅굴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킬리노 해군 대장이 남중국에서의 해전을 포함한 이 중공과의 전쟁에 완벽히 대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께서 이 땅굴 전쟁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고 지금 서울의 봄을 당신께서 인식하시고 이것이 유혈혁명, 무혈혁명 두 개가 가고 있구나. 작년 7월 27일 날 당신의 전임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7월 22일 날 한반도에서 며칠 내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7월 27일 날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의 이 군사 반란을 막았는데 이제 24 서울의 봄을 알아차리고 한송주 장군이 브리핑하는 것을 갖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군 장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7월 27일 날 시진핑이는 이제 이재명과 함께 또 제3차 경찰의 난을 준비하면서 저 개딸들로 하여금 7월 27일 날 평택 미군기지를 에워싸는 인간띠 있기를 한다. 여기에 전광훈까지 비상소집을 걸어서 태극기 들고 모두 모여라 해갖고 이제는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의 무장 반란 이것을 획책한 것을 미국이 알았습니다. 특별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알아서 7월 25일 이제 7월 22일 저 일본에 들어가서 며칠 내에 7월 27일 날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시진핑의 항복을 받아내고 7월 25일 날 이틀 전에 친강 외교부장 이제 칩거하며 지휘 중이던 저를 해임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저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4년 서울의 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12 사태 때 이제 우리 위대한 전두환 장군이 저 12.12 사태의 주모자, 주동자, 공범 김재규와 정승화 당시 이 육군 대장 참모총장 겸 계엄령 사령관을 체포함으로써 이제 이 군사 쿠데타로 김대중이를 5월 달에 갖다 앉히려고 하던 5.18까지를 제압함으로써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제 미군 장군들이 이것을 알고 대한민국 장군들에게 특별히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장군에게 이제 건의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한미동맹을 구출해야 됩니다. 24년 서울의 봄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김관진, 신원식 그리고 손식을 먼저 직무정지시키고 수사받게 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대장군들이 알아차리고 이것을 조언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32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제432회 땅굴 안보 구국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